아베 총리나 그냥 결심하여 일본으로 쫓아갈라요. 니들이 사람이하고 막 싸움 좀 해볼라요. 1+1에 대해서 피해자 의사 미리 확인했었습니까? 피해자들과 발표해도 될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후 아베 총리가 한일 관계에 대해서 처음으로 한 말은 이겁니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국제조약을 깼다. 우리는 다 아는 사실이지만 사실 이번 경제도발이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임을 일본이 자인한 거죠. 물론 그거 하나만이 사태의 원인은 아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핵심 원인인 건 분명합니다. 전문가들은 한 소리로 말합니다. 국민들은 불매운동 같은 국민운동을 자발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일본 압박하고 동시에 정부는 정부대로 외교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죠. 이런 상황에서 그제였습니다.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이 정부와 그 강제징용 피해자들 간에 발표할 만한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정말 합의가 있었던 건지, 있었다면 어떤 합의인지 직접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법률 대리인이죠. 최봉태 변호사를 오늘 아침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사실관계 확인부터 하죠. 정부와 강제징용 피해자분들 사이에 정말 발표할 만한 수준의 합의가 있었습니까? 아마 이 비서실장께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과거형으로 그래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없었어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의지가 너무 이렇게 넘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없었단 말씀이신데 지금 혹시 공식적으로 언급하기가 어려워서 그러시는 거 아니고 정말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청와대에서 과거 정권하고는 달리 이제 물밑으로 접촉을 한 적은 있죠. 할 적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 피해자들하고 사이에서 충분한 의사소통이 되어가지고 합의될 정도로 소통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하고는 다르죠. 그래요? 그러면 이런 뭐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다면 논의되고 합의된 게 없었다면 어떻게 국회 운영위에서 노영민 실장이 발표할 만한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지 뭔가 좀 짚히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이 비서실장께서 이제 의혹이 이제 많으시니까 피해자 중심주의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이제 과거형으로 말을 한 건데. 아니 그게 무슨 말? 아니 그거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아무리 의혹이 앞서도 된 건 된 거고 안 된 건 안 된 건데 지금 됐다라고 안 된 걸 말씀하실 수는 없는 거고 혹시 누군가 변호사님은 아니더라도 누군가와 좀 이야기가 된 건 아닐까요? 그 이제 청와대 관계자 중에서 강제징용 재판에 참여했던 그 변호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청와대도 계셨으니까 아마 그분을 통해 가지고 피해자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아마 잘못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국회에서 답변을 하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건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또 비서실장 되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전 비서실장 때 어떤 경영을 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국회에서 답변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다소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관계자 가운데 강제징용 재판에 참여했던 변호사가 계시는데 막 그분하고 얘기됐을 가능성? 네, 뭐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게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정말로. 자, 그럼 정리를 하자면 아직까지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일본 기업 또 우리 정부, 일본 정부 사이에 논의되거나 합의된 안이란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가되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좀 찾아야 합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민적인 어떤 불매운동이라든지 강한 이런 운동들은 운동대로 하고 동시에 정부는 외교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분주하게 노력해야 되는 게 사실인 상황.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해결책, 합의의 마지노선 같은 게 있습니까? 있죠. 그것은 피해자들의 의사는 양국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서 정의를 회복하여 달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에 따라서 일본 정부와 기업은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는 피해자들의 구제에 나서라는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견인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도 우리 한국 사법 판단을 존중해서 설설수업하라는 게 그 피해자들의 의사죠. 일본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재인 정권이 그 피해자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화해치유재단을 해석한 그것은 참 잘했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시켜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은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 이 화해치유재단은 없애달라는 거거든요. 예. 그것은 피해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평화의 소유상 철거를 위한 그런 기구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철거해달라는 것이거든요. 예. 이렇게 해산해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존중을 해가지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 것은 참 평가를 할 수 있지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2015년 잘못된 합의를 너무 과도하게 존중하여 지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나고야에서 평화의 소녀상 관련돼가지고 지금 일본 우익들이 여러 가지 지금 모욕을 하고 있고 또 나고야 시장이 예.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가지고 사실이 아닌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명백하게 2015년 합의의 위반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2015년 위반 합의에 대해 가지고 강력하게 정부가 나서서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도록 방관을 했느냐 이렇게 정부가 나서야 되거든요. 심지어 우리나라는 지금 2011년도 8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일본 정부가 제대로 된 협의를 하라 했는데 아직 우리 정부가 이 8년이 가까워도 협의를 안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리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위반하면서 일본 보고 사법부 판결을 존경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특히나 내일도 원폭 피해자들이 예. 피해가 발생한 나가사키에서 원폭 포화된 날이거든요. 네. 원폭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2011년 8월 30일 날 위헌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피폭자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 협의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8년이 돼도 왜 협의를 안 합니까? 이렇게 한국 정부가 사법 판단을 존중하지 않으면 일본 정부 보고 사법 판단을 존중하라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말씀이신데 사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경우에도 정부가 과거 정부처럼 개입하지 않고 법원의 이 입장을 법의 해석을 그대로 존중했고 그렇게 하자 일본이 이렇게 반발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상황이 꼬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이 법원의 이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들의 심정을 존중하면서도 외교적으로 풀어볼 방법은 없겠는가 그걸 고민 중인 건데 우리 피해자분들이 생각하시는 마지노선 아까 있다고 하셨어요. 그건 뭔가요? 그것은 이 책임은 일본 정부거든요. 예. 이 침략을 했고 강제동원을 했고 이런 것들은 일본 정부가 저지른 일 아닙니까? 예. 그런데 최고 책임자인 일본 정부의 관여가 없는 거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예. 마지노선이라 하는 것은 가히 최고 책임자인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지는 게 마지노선이죠. 아 그러면 이른바 2+2 우리 정부가 사실 맨 처음에 제안했던 건,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풀어보려고 100번 양보해서 제안했던 게 1+1 아니었거든요.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같이 뭐 배상하자 이 아니었는데, 일본이 이것도 안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2+2 방안. 우리 기업, 일본 기업, 일본 정부, 우리 정부 4명이 같이 이 배상에 참가한다. 뭐 이런 생각하시는 거예요? 시작 단계에서는 우리 정부가 저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안을 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 판결에 보면은 일본 기업의 책임이 인정이 되어 있으니까 일본 기업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일본 정부의 일본 기업의 법적 책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소설수분도 필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경제 협력을 통해 가지고 성장하는 우리 기업들도 책임이 있다는 게 우리 사법 판단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의 법적 책임을 견인하기 위해서 설선수범해서 이렇게 책임을 이행해 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일본 정부라든지 기업의 책임을 면책시키기 위해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나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현실적인 고려해서 1+1을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 우리 정부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현실적인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일본 정부가 이제 이런 한국 정부의 제안에 대해 가지고 응해야죠. 응해서 만약에 우리 정부가 모자라는 게 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해달라고 일본 정부에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통해 피해자들이 납득을 하게 되면은 하나하나 이제 신뢰가 형성되겠죠. 근데 지금 1+1을 일본이 안 받았잖아요. 안 받고 이 지경까지 온 거 아닙니까? 경제 보복하고. 네네. 예. 그러면 일본 정부
이 1+1, 그러니까 일본 기업, 한국 기업 1+1을 안 받은 상황에서의 다음 대안은 수준은 우리 정부가 어설프게 지금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좀 더 우리 정부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지 원법 피의자에 대해 가지고 우리 예.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을 해서 예. 협의를 요청을 해야죠. 왜 우리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 10억 원을 갖다가 어설프게 지금 보관만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은 더 강하게 나가야 한다? 평화의 소녀상 철급 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려줘야죠. 아, 그러니까 뭐 그 문제는 그 문제고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문제는 문제고 일단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변호사시니까 제가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여쭙는 겁니다. 그분들의 생각은 관련되어서는 예.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가능한 것부터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일본에 보관되어 있는 우리 예. 강제노원 피해자들이 공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서는 일본 정부가 앞으로 계속 보관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언제까지 보관을 할 생각입니까? 아, 그거 지금 찾아오도록 요구를 해야 되죠. 아, 그런 것부터 그런 것도 가능한 것, 예를 들면 군사우편 저금이라든지 이게 문옥조 할머니 군사우편 저금은 일본에 아직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 돈도 받아내야 되죠. 알겠습니다. 또 아울러 일본에서 주고 있는 돈이 있거든요. 예. 후생연금 탈퇴수당금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정부가 주고 있는데 예. 주는 돈부터 받아오면은 이게 하나하나 물꼬가 터지게 되어 있죠. 그 일본 정부가 관여하는 1+1 안, 뭐 사실 일본이 1+1 안도 지금 안 받은 마당인데 일본 정부가 그걸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것도 생각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일본 기업들이 움직이지 않으면은요, 먼저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면 됩니다. 먼저 우리 한국 정부가 정권 자금을 통해서 수입한 기업들의 담당자들을 만나서 예, 또 예. 잘못 하다 보면은 정부가 압력을 넣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주주 의사도 존중해야 되는 거니까 성실히 협의를 하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 피해자들을 만나야 되죠. 만나서 피해자들한테 일단 가능한 부분은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어느 정도 협조해 주려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그것부터 합시다 하면은 그때부터 시작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예. 해결책이 잘 보이진 않네요. 지금 사실은 좀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를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해보고 싶었는데 일단은 피해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일본 정부가 더 마음을 바꿔서 응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일 것이다. 더 후퇴하는 아니라는 거는 사실상 없다는 말씀. 여기까지 말씀. 지금 예. 잠깐만 비서실장님이 그런 발언하신 이상은 지금 이초식 할아버님을 초대를 해서 예. 그분의 상처를 치유하는 노력부터 해야 될 겁니다. 가능한 것부터 먼저 해야지 예. 좀 어려운 것들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작업이 일단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할아버님을 좀 직접 만나봤으면 좋겠다. 직접 만나서 피해자의 응어리부터 목소리를 좀 듣고 풀었으면 좋겠다. 위로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은 아마 일본이 좀 제대로 된 자세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 대리인입니다. 최봉태 변호사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